반팔자 걸음의 원인과 교정. 길을 가다 보면 양발의 각도가 다르게 걷는 사람들을 봅니다. 한 발은 정면, 다른 발은 앞발이 30도 정도의 각도로 걷습니다. 어떤 분은 한 발은 바로, 다른 발은 휘돌려서 발을 딛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 발은 발에측으로 딛고 다른 발은 발 안쪽으로 떼고 나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걷는 원인과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주 원인은 다리 길이 차이 때문입니다. 다리 길이 차이는 진성 다나지와 기능성 다나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성 다나지 또는 구조적 다나지는 실제로 다리의 뼈가 짧은 경우입니다. 사고, 골반의 문제, 선천, 유전성, 출산성 기형, 한쪽 허벅지 뼈의 안쪽 돌림, 뼈 끝에 가해진 자극, 골절, 자궁내 하지의 불규칙한 발육 등으로 발생합니다. 어릴 때 육체활동 부족 등으로 인해 양쪽 다리뼈가 균형적으로 자라지 못해 1-2cm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천적, 즉 기능적 다리 길이 차이는 이완된 인대, 엎친 발, 무리한 운동, 습관, 자세, 직업, 보행, 공부 등의 오랜 좌식 생활, 신발 등으로 골반이 틀어지면서 관절 등이 짧아지게 됩니다. 또한 양쪽 허리 근육의 불균형으로 척추측만과 허리 회전이 생기게 됩니다. 오래 앉은 생활로 엉덩이 근육이 늘어지면서 근육 피로와 근력 저하로 골반과 다리뼈를 고정시키지 못하고 정강이뼈는 뒤로 밀리고 발목 빈과 편발 등이 발생하면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긴 발과 짧은 발이 생기면서 바른 보행을 위해 짧은 다리는 발의측을 세워 다리를 길게 만들고 긴 다리는 짧게 만들기 위해 발바닥으로 딛게 되는 보상행위를 취합니다. 다리 길이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1.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발 뒤축을 같이 맞춘 다음 무릎의 높이를 봅니다. 무릎 높은 쪽의 긴 다리가 골반이 전방 회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허벅지뼈가 긴 쪽의 골반이 전방 회전될 확률 높습니다. 2. 무릎을 펴고 침대에 엎드려 침대 밖으로 발목을 내놓고 뒤꿈치를 비교해 봅니다. 짧은 다리 쪽 골반이 후방 회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골반의 높낮이를 비교해 봅니다. 전상장골극이 많이 튀어나온 쪽의 골반이 전방 경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3. 엎드린 상태에서 엉덩이살이 적은 쪽의 다리가 짧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쪽 골반이 후방 회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4.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살이 처진 쪽이 다리가 짧을 확률이 높습니다. 골반 후방 회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5.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 선이 아래로 내려온 쪽이 다리가 짧을 확률이 높습니다. 골반의 후방 회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6. 양쪽 신발을 비교하여 뒤축 외측면이 많이 다른 쪽이 다리가 짧을 확률이 높습니다. 골반의 후방 회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신발의 앞, 안쪽이 많이 다른 쪽이 다리 길 확률이 높습니다. 골반의 전방 회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리 길이 차이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리 길이 차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실제로 뼈가 차이가 나는지 기능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줄자가 있으면 배꼽 또는 골반의 앞쪽 가장 많이 튀어나온 곳, 즉 전상장골극에서 내측 복숭아뼈의 끝까지 측정해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발바닥에서부터 재는 인심과 아웃심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내측 복숭아뼈 하단에서 정강뼈 안쪽 관절면, 전상장골극까지 분리해서 각각 측정해 보고 비교해도 됩니다. 다리 길이 차이는 개인마다 골반의 상태, 척추의 상태, 근육과 움직임 때문에 모두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면 좋습니다. 보통 다리 길이 차이가 3mm 차이가 평균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다리 차이가 1cm 이상 차이가 나면 보행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고정만 되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발이 계속 한쪽만 닳는다든지 한 발만 휘돌려 걷는다든지 한 발만 반팔자로 걸은 지가 오래된 경우는 다리 길이 차이로 인해 근육이나 인대가 고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의 경우는 다리 길이가 1c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운동 중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 길이 차이를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골반의 틀어짐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골반의 틀어짐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로 판단합니다. 엑스레이가 있으면 장골의 폭이 좁은 쪽이 짧은 다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골반의 폐쇄공의 크기로 판단해야 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나 추가 교정을 통해서 골반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듭니다. 다른 방법은 SOT 기법으로 골반의 블럭 받치기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전방 회전된 골반의 전상장골극에 45도로 블럭을 대고 후방 회전된 골반에 허벅지 앞쪽 대퇴골두에 45도로 블럭을 받쳐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골반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운전 시 지갑 안 넣기, 골반을 틀어지게 특정 자세를 가지는 직업, 취미, 운동 등을 그만둘 수 없을 경우는 잘못된 자세에 대한 반대 자세 연습하기, 긴장되고 약해진 근육을 스트레칭하거나 강화해야 합니다. 한쪽 골반은 전방 경사, 반대 골반은 후방 경사가 되면 다리 길이 차이가 납니다. 척추에 측만이 있거나 허리 회전이 생기면 골반이 전방 경사, 후방 경사가 같이 있어도 다리 길이 차이는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하는 골반의 교정은 전방 경사는 골반을 앞쪽으로 당기는 인대나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해주고 햄스트링이나 대둔근을 강화해주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후방 경사된 골반의 교정은 대둔근과 햄스트링을 충분한 스트레칭, 골반 굴곡근인 장요근, 대퇴직근 등을 강화해줍니다. 스트레칭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호흡을 조절해서 딥 스트레칭하는 것은 좋으나 많이 빨리 스트레칭하기 위해 힘을 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수동적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스트레칭을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교정은 다리 길이 차이 교정입니다. 골반이 교정되면 거의 다리 길이 차이는 해소가 됩니다. 그래도 다리 길이 차이가 나면 발목의 스트레칭, 무릎의 내회전, 외회전 교정, 대퇴골의 교정, 평말, 묘족의 개선을 통해 다리 길이 차이를 교정합니다. 뼈의 1cm 정도의 차이는 인솔이나 패드로 낮은 다리 쪽 신발 안에 넣고 높이를 조정해 줍니다. 1cm를 훨씬 넘는 뼈 차이는 인솔이나 패드보다는 신발굽이나 특수 신발로 차이를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짝다리, 평발, 다리 길이 차이가 같이 있는 분은 보행도 같이 수정할 수 있는 형태의 포스팅, 패드, 인솔을 삽입해야 합니다. 묘족은 발목의 스트레칭, 뒤꿈치뼈의 외반각 만들기, 평발은 아치 만들기, 아치 근육 강화하기 등으로 다리 길이 차이를 미세 교정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골반과 다리 길이 차이를 교정했는데도 반팔자걸음을 하는 경우는 자세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허리뼈의 회전 등으로 인한 상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북목, 후천적 측만 현상 등은 생활, 습관 등에 의해 생긴 것이므로 생활의 습관이나 자세를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본인의 습관은 본인이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한 척추의 회전 방향과 보행 습관 등을 관찰해서 척추가 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연습합니다. 주위의 도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 거울을 보면서 기준 자세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보행입니다. 보행은 본인의 몸무게를 이용한 헬스와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본인의 몸무게가 실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확하게 걷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발은 보행 시 무게중심의 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굽 낮은 신발과 발가락에 운동을 방해하지 않는 신발로 교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몸의 정혈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에너지를 급격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쓰이는 근육과 쓰이지 않는 근육의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불균형이 심해지고 골반과 같은 구조물들이 보상작용을 일으키면서 다리 길이 차이가 나므로 정확한 보행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 보행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본 걸음은 몸에 힘을 모두 뺍니다. 어떤 동물도 걸을 때 힘을 주지 않습니다. 눈은 앞을 바라보고 상체와 골반을 바로 세우고 손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주먹을 쥐면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손도 팔도 자연스럽게 내리고 흔드는 정도는 몸통의 앞뒤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골반의 회전은 4에서 10도 정도 내에서 돌아갑니다. 이 정도의 각도는 우리 눈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정도입니다. 골반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 것은 몸이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체중의 중심이 상하좌우 5cm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을 처음 땅에 내려놓을 때는 발 뒤꿈치 외측으로 1cm 정도 부드럽게 자유낙하합니다. 이때 골반의 각도는 20도에서 30도 정도 굴곡되며 무릎은 거의 직선으로 펴집니다. 완전 180도까지는 안 됩니다. 다리가 체중을 지지한 직후 무릎은 충격 완화를 위해 무릎은 자연스럽게 약간 굽혀집니다. 그 후 체중은 앞발의 안쪽에 중족골두에 오고 발은 약간 회내가 됩니다. 회내란 약간 발이 엎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반대편의 상체와 골반의 회전, 디딤발의 자연스러운 뒤꿈치 들기를 통하여 정강이 뼈는 바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 네 발가락과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을 통해 발을 떼게 됩니다.
우리는 걷는 중간에 항상 보행의 간격, 즉 뒤꿈치와 뒤꿈치 사이의 거리는 5cm에서 13cm를 유지해야 한다. 이 간격은 무릎과 무릎이 거의 스치는 수준입니다. 걸음은 엄지발가락 기준 11자 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단지의 근육들이 제자리에서 역할을 해 장단지가 굵어지지 않습니다. 마사이족들의 장단지와 같이 됩니다. 체중을 지지하는 다리가 입각기의 50%일 때 육각기 다리가 가장 가까이 왔을 때부터 뒤꿈치 들기가 정확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정확히 쓰이고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고 바른 탄력을 얻습니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보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기본 걸음은 매스컴의 바른 걸음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은 팔을 구부리고 걷는 파워워킹이나 빠른 걸음, 보폭 10cm 크게 걷기 등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보행은 바른 자세와 기본 보행의 원리를 알고 해야 합니다. 기본 걸음을 알고 걸으면 10km를 한 번에 걸어도 에너지가 고갈되어 피곤하기는 하지만 아픈 곳은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몸은 완벽한 균형이 아닙니다. 완벽한 균형은 오히려 불완전합니다. 몸은 움직이면서 균형과 불균형이 생기고 중심을 잡고 흐트리면서 내가 학습하고 인지하면서 우리는 경험하고 배웁니다. 아무 통증이 없는 사람도 지금 엑스레이를 찍으면 수술하여야 할 사람이 나올 정도로 불균형과 균형을 오고 갑니다. 그러나 몸이 고정된 상태가 나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리 길이 차이도 그중 하나입니다. 체중 중심을 균등하게 두 다리에 전해주는 골반의 교정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기능적인 다리 길이 차이가 오래된 사람은 포스트, 인솔, 패드를 보행을 점검하면서 신발에 넣어주고 발, 발목, 엉덩이, 대퇴골의 차이를 근육 강화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조정해줍니다. 그리고 기본 보행을 연습해서 다리 길이를 수정하면 좋은 걸음으로 멋진 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